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익생원 초간편 건강쌀국수 조리 가이드인데요. 사실 현대인의 식사 고민은 늘 삼각관계에 빠져 있죠. 건강한가, 빠른가, 그리고 맛있는가. 보통 이 셋 중에 두 가지만 고를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세 개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쵸. 건강하고 맛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빠르고 맛있으면 건강에 좀 안 좋고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이드가 어쩌면 그 식사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이 가이드의 핵심은 단순히 쌀로 만든 면이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완벽하게 들어맞는가 이걸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라이프 스타일이요? 네. 뭐 고아밀로스 저항성 전분이라는 좀 어려운 과학적 키워드부터 시작해서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10초 만에 요리가 완성된다거나 심지어는 등산 가서 보온병만으로 조리하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거든요. 보온병으로요? 네. 이건 단순한 제품 설명서가 아니라 뭐랄까 식생활에 대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제안서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익생원이라는 제품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자료를 보니까 소면, 칼국수, 스파게티 면처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밀가루 면을 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쌀떡볶이나 라이스바 같은 제품도 있고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건 그냥 쌀이 아니라 아로니아나 금화교우 같은 지역 농특산물을 넣어서 기능성을 더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글루텐 프리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과학적 근거가 바로 고아밀로스 저항성 전분 강화라는 문구에 담겨 있죠. 저망성 전분. 네, 저항성 전분.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소화 효소에 저항을 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입니다. 아, 그래서 착한 탄수화물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거군요. 보통 탄수화물 먹고 나면 식곤증처럼 좀 나른해지잖아요. 네, 있죠. 그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걸 막아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나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경험입니다.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금방 지치고 허기를 느끼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간식 생각나고. 바로 그거죠. 하지만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사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 주니까 오랫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막아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살 안 찌는 탄수화물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탄수화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영양학의 큰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마트 탄수화물이라니 개념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의 질을 따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는 여러 제품 중에서도 유독 1kg짜리 대용량 냉동면을 추천하고 있어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처음엔 그냥 양 많고 싸서 그런가 했는데 이유가 꽤 설득력 있더라고요. 7인분이 하나의 큰 봉지에 들어있어서 비닐 포장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측면, 환경까지.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점, 마지막으로 냉동실에서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편리함까지요. 맞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선택에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략이죠. 내가 이 제품을 사는 행위가 환경 보호에 좀 기여하고 내 가게에도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런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아, 가치 소비. 그렇죠.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철학이나 가치까지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이런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제품에 반영한 아주 영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품 하나를 사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가 보고 이건 정말 천재적인데 하고 무릎을 탁 쳤던 비유가 있어요. 건데요? 바로 딱딱한 떡국떡을 물에 미리 담가두는 것과 똑같아요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냉동면 해동법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어떤 복잡한 과학 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죠.
맞아요. 특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떡국떡을 물에 불려본 경험이 있으니 실패의 확률이 거의 않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예요. 냉동실에서 꺼낸 1kg짜리 딱딱한 면 덩어리를요. 라켓낫 같은 통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서 냉장고 신성칸에 넣어두면 끝. 그게 다예요? 네, 가이드에 따르면 2일 이내에 먹는 게 식감이 가장 좋고 최대 2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대요. 2주나요? 생각보다 비네요. 네, 심지어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물을 갈아주라는 세심한 팁까지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굳이 이렇게 물에 담가두는 걸까? 그냥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과정은 단순히 얼음을 녹이는 해동을 넘어서는 일종의 과학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딱딱하게 건조 압축되었던 쌀의 전분 구조가 차가운 물을 서서히 흡수하면서 전문 용어로는 전분의 노화 상태에서 다시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녹이는 게 아니라 면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식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 깨우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바로 끓는 물에 넣어도 조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겉은 너무 빨리 익어서 퍼져버리고 속은 딱딱한 이른바 걷다속닥 상태가 되기 쉬워요. 겉은 따뜻하고 속은 딱딱하다. 네, 반면에 차가운 물에서 천천히 수분을 머금은 면은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속까지 균일하게 익으면서 최적의 쫄깃함과 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마치 운동 전에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처럼 면의 식감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을 위한 스트레칭이라. 이 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냐가 맛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인 셈입니다. 와, 그냥 떡국떡 불리는 거랑 같아요 라는 말 뒤에 이런 과학이 숨어 있었군요. 앞으로는 절대 이 과정을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워밍업을 마친 면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가이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3가지 조리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에요. 바로 10초 완성법입니다. 10초요? 라면 물 끓이는 시간보다도 짧은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죠.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미 물에 충분히 불려서 깨어난 상태의 면이니까요. 아, 그렇죠. 끓는 육수나 물에 이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10초만 가볍게 휘저어 풀어주면 정말로 요리가 끝난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와서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밥하기 싫을 때 이거야말로 구세주 같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상 조리 시간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육수만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컵라면보다도 훨씬 빠르고 건강한 한 끼가 가능한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깜빡 잊고 면을 불려놓지 못한 날은 어떻게 하죠?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이드가 아주 친절해요. 만약 해동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냉동 상태 그대로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 5분이요?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면 미리 불려서 10초, 쫄깃한 식감을 원하면 그냥 냉동 상태로 5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2가지나 제공하는 셈이죠. 이런 유연성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용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이네요. 계획적일 때와 즉흥적일 때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군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더 흥미롭습니다. 저당 다이어트식을 위한 전자레인지 활용법인데요. 이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전자레인지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저당 밥솥의 원리를 아주 간단한 도구로 구현한 거거든요. 구멍 뚫린 내부 용기와 물을 담는 외부 용기,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용기를 쓰는 겁니다. 아, 밥을 지을 때 탄수화물 녹은 밥물을 아래로 빼내서 밥의 당질을 줄이는 그 원리 말이군요. 그걸 면 요리에 적용했다고요? 맞습니다. 내부 용기에 면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냉동면은 5분, 해동면은 2, 3분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면이 익으면서 빠져나오는 전분질이 구멍을 통해 아래 용기로 분리되는 거죠. 와, 되게 과학적인데요. 그리고 꺼내서 찬물에 헹궈주면 탄력 있는 면이 완성됩니다. 냄비도 필요 없고 불 앞에 서 있을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그것도 더 건강하게 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정확히 파고든 아주 영리한 제안이네요. 전자레인지라는 가장 보편적인 주방 가전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조리기구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니까요. 네, 특히 1인 가구나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보온병 조리법입니다. 저도 주말에 등산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이 맛있긴 하지만 늘 건강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었거든요. 아, 있죠. 그 느낌. 이건 그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온병만으로 면 요리가 된다고요? 불도 없이요? 네. 아침에 등산 가방에 냉동면 한 덩이를 넣어두면 올라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릇에 면을 담고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여기에 간편한 액상 스프나 비빔 소스 같은 것만 챙겨가면 산 정상에서 그 어떤 식사보다 근사하고 건강한 요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건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혁신일 거예요. 이 세 가지 조리법을 쭉 놓고 보면 이 제품이 현대인의 삶의 단면들을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분석했는지가 보입니다. 집에서 1초가 아까운 사람, 식단을 관리하며 건강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주말에 자연으로 떠나는 사람까지 네, 사실상 거의 모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자료 뒷부분에는 학교나 회사 식당 같은 단체 급식을 위한 대량 조립 팁, 예를 들면 타공채나 스팀 오븐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개인 소비자를 넘어 B2B 시장까지 고려한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누구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우리 제품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정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비결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 쌀국수는 밀가루 면처럼 쉽게 불지 않는다는 점.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아, 그거 중요하죠. 국물 요리 먹다 보면 나중에는 면이 퉁퉁 불어서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사람이나 아이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 식사는 뒷전이 되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면이 부를까봐 허겁지겁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맛있는 쌀죽이 될 수 있다는 재치 있는 경고는 덧붙여 놨더라고요. 아, 쌀로 만들었으니까. 네. 쌀로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이 유머 감각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볶음밥, 라이스바, 떡볶이 등 다른 요리로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건 이 제품이 단순히 면 요리의 대체제를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쌀 가공식품으로서 얼마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아, 특히 볶거나 비비면 쌀 특유의 고소한 맛이 훨씬 진해진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에요. 이건 끓이는 방식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쌀이라는 재료 자체가 가진 풍미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면으로 먹다가 남으면 다음날 잘게 잘라서 밥 대신 볶음밥을 해 먹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발상인데요. 그냥 면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쌀이라고 생각하면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면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쌀로 만든 새로운 식재료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게 이 가이드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일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게 파헤쳐봤는데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익생원 쌀국수는 과연 건강, 편의성, 맛이라는 식사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상당히 근접했다입니다. 오, 특히 물에 불려뒀다가 10초 만에 완성하는 압도적인 스피드와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저당식 조리법은 바쁘고 건강을 챙기고 싶은 현대인에게 정말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쌀국수 조리 가이드 하나를 살펴봤지만 사실 이건 우리 식사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면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적인 음식을 현대 식품과학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만나 이렇게까지 재창조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주변의 또 다른 평범한 식재료들은 어떨까요? 이 가이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네. 당신의 주방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 예를 들어 감자나 콩, 옥수수 같은 것들 중 어떤 것이 다음 차례로 우리의 식탁을 혁신할 건강한 변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